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코치입니다. 자, 우리 LG전자 오늘 오전장만 해도 시장이 정말 극심한 공포감이 밀려왔습니다. 무려 장중에 마이너스 7%가 넘게 급락이 나왔었죠.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이 아래쪽 가격 지지 라인 하나만 집중해서 보시라고 미리 딱 선을 그어드렸는데, 자, 그런데 장중에 정말 이 지지선을 일시적으로 깨기도 하고 깰 듯 말 듯한 이 아슬아슬한 이 움직임, 엄청 강한 이 흔들기가 발생되다 보니까 매일 차트를 보는 저조차도 정말 손에 땀을 쥐게 만드는 아주 이 팽팽한 그 순간을 만들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후장 들어서면서 결국 어떤 흐름이 만들어졌습니까? 오전에 그 깊었던 낙폭을 장중에 다 회복을 하면서 아래쪽에서는 아래 꼬리를 아주 강하게 달아주고 결국 양봉으로 보기 좋게 전환을 시키더라는 거죠. 정말 주포들의 계산은 치밀하고도 잔인하다는 겁니다. 이 바닥권 변곡 자리에서 지금 이 개인들의 투매 물량을 마지막 한 주까지 싹 털어내고 가겠다는 명확한 의도가 보였다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어제 이 LG전자 이 하방 경직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분명히 뭐라고 말씀드렸는지 어제의 영상 핵심만 짧게 팩트체크부터 하고 오겠습니다. 우리가 이 6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매수를 했기 때문에 이 저점에 대한 지지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분봉 눌러볼까요? 자, 저점이 깨지면 그때는 이제 가격 관리를 좀 우리가 할 필요는 있죠.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를 말씀드린 대로 한 차례 더 하락이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그리고 여전히 오늘도 뭐 이동평균선에 대한 그 저항을 뚫어내지 못한 거니까,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때 이제 리스크 관리를 하기는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던 아래 꼬리를 소화하면서 만약에 이런 이제 음봉이 다시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래도 매수를 잡는 건 맞아요. 네, 보신 대로 정확하게 아래쪽 지지라인 하나만 체크를 하면서 선을 그어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차트가 정석대로 좀 가는 게 아니라 변형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원래 이 마지막 극점 구간에 도달하게 되면 참여자들의 심리가 가장 잔인하게 무너지게 되는 그런 자리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장처럼 개인들을 심리적으로 완전히 막다른 골목까지 밀어붙이는 무지막지한 흔들림이 튀어나온다는 거죠. 이제 주식시장에서 이런 세력들의 속임수의 무빙을 워낙 많이 경험을 해봤고 그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도 흔들리지 말고 엉덩이 좀 무겁게 버텨내셔야 한다고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하방 경직성 너무 훌륭하게 나와줬고 확인을 시켜줬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그토록 입이 닳도록 강조하고 중요하게 이야기를 했던 바로 이 저항선이죠. 10일 이동 평균선에 오늘도 종가상으로 완벽하게 돌파를 하거나 뭐 안착을 해준 건 또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발생한 이 투매디의 양봉 전환 캔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LG전자 어떤 관점과 대응 기준을 가지고 쳐다봐야 되는지 오늘 시간에 아주 자세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 주시고요. 자,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료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댓글창에 보유라고 한 번씩 남겨주세요. 보유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면 앞으로 제가 꾸준하게 LG전자 대응 전략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물론 지금 이 LG전자 단기적인 이 하락 추세가 여전히 뭐 진행 중인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하락세 기형의 패턴 역시도 여전히 진행 중인 차트죠. 자, 이 하락세 기형의 특징은 뭐냐면 처음 추세가 이제 꺾이는 구간에서 이제 반등이 나올 때 이때는 이제 반등이 그래도 생각보다 강하게 들어오는데, 하지만 이 하락이 점진적으로 진행이 되면 될수록 세력들의 힘은 점점점 약해지면서 그러다가 이 마지막 끝자락 극점 구간에 도달하게 되면 시장에 대한 이 거래량도 아주 씨가 말라버리면서 거래한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 극점 자리에서는 장중의 변동성도 상당히 거칠고 확대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극점 자리에서 그 뒤에 어떤 특징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바로 호재를 동반하면서 거래량을 실으면서 한 방에 추세 전환을 시켜버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장중에 이렇게 지금 이동평균선의 돌파가 완벽하게 나오지 않았더라도 여기서 이 공포감에 투매가 더 쏟아진다 하더라도 우리가 무서워서 손절을 해야 되느냐? 그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일 장중에 뭐 투매가 한 번 더 떨어지더라도 그 자리는 무서워서 던질 자리가 아니라 제가 철저하게 매수의 관점으로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특히 오늘 이 하락에서 아직 이 LG전자 물량이 없으신 분들은 저가 매수의 관점으로 보셔야 한다고 제가 싹 신호도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6거래일째 지금 제자리 걸음을 하면서 아주 지루하게 횡보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린 주포들의 이 잔인한 흔들기에 절대 당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락 세기형의 극점 자리에 완전히 진입을 했다. 이 팩트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동안 주가가 지속적으로 밀리다 보니까 심적으로 정말 힘드시고 지치셨을 거 다 아는데, 이 지독한 패턴의 끝은 우리가 직접 눈으로 이 반등을 확인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해드렸던 게 뭐죠? 매일 장중에 추측하는 이 맥점 분봉 차트에서 확실한 돌파와 그리고 안착이 나와줘야지, 그때가 우리가 진짜 비중을 실어서 들어가는 승부의 자리라고 말씀드렸는데, 냉정하게 보면 그 돌파 신호 오늘도 완벽하게 완성된 거 아니에요? 하지만 진짜 거대한 이 변곡점은 주가가 이렇게 맥점 라인 턱 밑까지 이렇게 바짝 붙었을 때, 그때 이제 기습적으로 터져 나오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는 이 결정적인 돌파 타점을 지금도 눈을 부릅뜨고 노려봐야 한다는 거죠. 나오면 항상 이렇게 시가부터 돌파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이때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 분봉 차트에 나타난 아주 결정적인 특징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어제 장중에 만들어낸 장대 양봉이죠. 무려 7%짜리 대형 양봉이 시총이 적은 종목이 아닌 이 LG전자에서 한 방에 뿜어져 나왔던 건데, 오늘도 오전장 아주 급하게 물론 투매로 밀어버렸지만 주포들은 바로 그 하락 물량을 아래서 다 빨아들이면서 또 장중에 이렇게 급반등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건 명백하게 마지막 극점 구간에서 개인들의 이 손절 물량을 받아먹기 위한 세력들의 개미 털기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 영상에서 가격대 근처에 오면 매수를 해서 아래쪽 하방 경직성이 확보되는지 체크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면, 지금 주포들은 장중에 이제 하방 속임수 파동을 한번 보여준 다음에 완벽하게 지금 추세를 돌려섰단 말이에요. 네, 이건 그 어느 때보다 위에 있는 이 저항대를 뚫어버리는 돌파의 가능성이 매우 커진 자리라는 뜻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봉 캔들을 보면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바로 영망치형 있죠. 아주 이쁜 변곡점에서 이 캔들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자, 주식 실전 매매에서 이 영망치형 캔들은요, 나 이제 바닥을 잡았고 조만간 이제 올라갈 준비를 할 거야 라고 시장에 던지는 강력한 상승 전환의 신호로 해석을 합니다. 자, 특히 고가 대비 낙폭과대 국면에서 영망치형의 캔들이 뜨면은 그 확률은 비약적으로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경험상 이런 캔들이 이쁜 자리에서 만들어지면 다음날은 보통 갭을 띄우면서 시원하게 출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시초가부터 저항대를 갭으로 이제 훌쩍 뛰어넘고 시작을 해버리는 거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오늘 주가가 사실상 이렇게 딱 붙어있는 자리를 두고, 평소 같으면 이제 저항에 막혀 있으니까 깨지는 흐름이 나오거나 그러면 이제 도망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돌파를 했다가 깨지게 되면, 돌파를 했다가 깨지게 되면 도망쳐야 되는 자리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는데, 이번만큼은 위로 시원하게 열어줄 돌파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자리라고 지금 계속 같은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단순히 종목의 패턴, 캔들 하나만 달랑 보고 이렇게 이제 장담하는 듯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 이 전체적인 이 주식시장의 거대한 흐름을 함께 보면서 지금 시나리오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의미 있는 아랫꼬리 영망치형 캔들이 지금 이 LG전자에서만 외롭게 나오는 게 아니라 시장의 주도주급 대부분 종목에서 전체적으로 다 함께 발생했다는 팩트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같이 영상을 올려드렸던 대한강통신에서도 그 흐름이 진행이 됐고요. 또 영상을 올려드린 현대차 같은 경우도 하방 경직이 나오고 나서 영망치형 캔들이 떴고요. 자, 그동안 고가 대비 낙폭과대 종목이라고 하는 종목들에서 전체적으로 이러한 똑같은 흐름이 진행이 됐다라는 거죠. 섹터와 업종은 다르지만 시장을 이끄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바닥 신호가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보통 이렇게 시장이 전체적으로 과매도 국면에 들어왔을 때는 지수가 바닥을 칠 때는 전 업종이 동시다발적으로 밀리면서 어제 같은 경우도 매도 사이드카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근데 그 저점이 잡히고 전체적으로 전환을 할 때는 LG전자만 오르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오른다는 거죠. 그때 이제 또 매수 사이드카가 또 발생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더 나아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 금요일이죠. 불금인데 이번 주 이제 일주일 장세가 완전히 끝이 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 이제 다음 주에 시작이 되는 차트에는 새로운 이제 주봉 캔들이 형성이 되는데, 그래서 주봉도 흐름을 체크를 해 보니까, 자, 가만 보면 어떤 흐름이 보입니까?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주가가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대세 상승 추세의 마지노선이라고 볼 수 있는 20주선의 이동평균선에 정말 기가 막히게
근처에 진입을 그러더니 십자봉이 뜨더라는 거죠. 이 종목은 뭐 아시다시피 지금 상승의 추세를 만들면서 20주선에 꾸준하게 지지를 받았던 종목인데 이번에도 그 자리가 오니까 지금 귀신같이 매수세가 붙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이 종목에 눌림목을 진입을 할 때 이 상승의 슈팅을 먹었던 때 다들 기억하십니까? 그 주포들이 거래량을 터뜨리고 나서 일부러 거래량을 죽이면서 이렇게 지지를 만들었던 자리, 그죠? 이 중요한 눌림목 구간이 있는데 우리가 뭐 이때 공략을 한 건데 지금 보면 어때요? 정확히 선을 안 하고 보면 맞물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포들의 온전한 이탈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가격 관리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절대 이런 아래 꼬리들은 일반적인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돈을 쥔 주포들이 의도적으로 자금을 투입을 해야지만 만들어지는 건데 그 저점 자리에 다시 한번 주가가 왔다라는 거죠. 주봉상의 지지, 가격적인 지지, 이런 기술적 분석들이 중첩이 되는 자리는 반등에 대한 확률이 비약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봉상의 하락세 기형의 그점, 전환에 대한 망치형, 그리고 주봉상 역사적인 맥점 자리, 아주 의미 있는 이 모든 흐름들, 모든 조건값들이 지금 완벽하게 상방을 가리키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상당히 거대한 이 기술적 의미가 현재 자리에서 내포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촉매제는 결국 시장에 돈이 돌고 종목들이 신나게 치고 가려면 근본적으로 지수가 위로 시원하게 올라와 줘야지. 그래야 투심이 살고 지수도 방향을 잡히고 종목도 맘 놓고 이제 폭발할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주포들이 주가를 띄기 위해서 우리 지수의 방향에 대해 제가 어제 뭐라고 브리핑을 해드렸는지 그 시나리오 명확하게 짜드렸는데 영상 빠르게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흔들기 때문에 속임수를 많이 씁니다. 장중에 일시적인 이제 툭 깨지는 뭐 이탈, 극심한 공포를 조정하는 이 투매를 유도할 가능성도 현재 위치에서는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자, 하지만 지수를 이제 가격대로 보더라도 7,500포인트는 대단히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리입니다. 최근에 이제 강력한 이 지지점을 형성했던 가격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설령 장중에 의도적인 추가 하락이 내일 좀 더 발생하더라도 워낙 중요한 흐름이 지금 많은 것들이 중첩이 된 자리란 말이에요. 그 자리가 일시적으로 혹 깨지는 흐름이 나오더라도 장중에는 빠르게 이제 회복을 하거나 아니면 단단하게 지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거죠. 네, 보신 대로 그러니까 지수도 중요한 가격에 지지를 하고 그리고 급전환을 해줬죠. 즉 시장도 지금 종목도 상당히 지루했던 이 조정을 이제는 마무리하려는 모습이 지금 전체적으로 포착이 되더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대응이 필요한 구간에서는 그 전략적인 부분을 이제 말씀드려요. 어느 구간이 뭐 지지가 돼야 된다, 잡아서 올라왔을 때 뭐 깨지면 손절해야 된다, 이런 전략을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확실한 신호가 발생이 되면 저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확실한 신호가 현재 뜨고 있다는 거죠. 그 주포들의 결정적인 돌파 시그널, 제가 매일 추적 관찰하는 이 맥점 분봉 차트에서는 아주 명확하고 더 정직하게 포착이 되는데 말씀드렸지만 종가 흐름 가만히 보면 어때요? 지금 딱 턱 밑에까지 붙여놓고 마감시켜 놨습니다. 완벽한 변곡 자리에 와 있다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 시장의 전체적인 시그널, 종목들의 어떤 지지선, 이런 것들이 다 동시에 맞물려 있는 자리에서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어느 때보다 이 상방으로 돌아설 확률이 대단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포들이 물량을 싣고 저항대를 딱 열어주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이 앞전의 자리들처럼, 이런 앞전의 자리들처럼 강력한 기술적 반등 파동이 나오든 추세가 나오든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자, 실제로 제가 이 돌파가 되는 이 18만 원 라인, 그러니까 이 자리가 되겠죠,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도 남들이 다 무서워도 도망칠 때 매수 관점이라고 명확하게 각본을 짜드렸던 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정확하게 그 진바닥에 대한 이 흐름이 다시 한번 또 진행이 되고 있고 저항대가 완벽하게 돌파가 되고 안착이 되는 그 신호가 떨어지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비중을 묵직하게 실는 추가 매수로 활용을 하는 그 대응점이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제가 계속해서 이 LG전
LG전자는 지금 하루도 빠짐없이 실시간으로 추적 관찰하면서 주포들이 맥점이 찍히는 그 가장 중요한 위치마다 여러분들께 정확하게 이 매수와 매도에 대한 사인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가가 추세 하단에 내려왔기 때문에 소신있게 매수의 관점이 맞다라고 실시간 문자를 쏴드렸죠. 자, 이제 이 LG전자 하락 3파가 나오고 나서 지금 이 수렴형의 형태가 진행이 되고 이제 마지막 종착지에서 터져나오는 이 기술적 반등에 대한 맥점 그리고 향후 고점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수익을 실현할 정확한 이 대응 포인트를 저 맥점 코치와 실시간으로 함께 호흡하면서 가져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 번호 하나하나 다 저장을 해뒀다가 제가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매매를 하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던 키움증권 영웅전에서 우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 코치는 현재 이 LG전자 계속 이 매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도 거래에 정말 도움이 될 거다라는 거죠. 원래 키움증권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면 상위 랭커들의 매매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지금 실시간으로 그대로 보내드리겠다는 거죠. 자, 도움받아 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자고요. 자, 대한항공통신을 보면 어때요? 자, 돌파를 할 때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고 가면 이 구간은 홀딩이죠. 깨지면 분할로 수익 실현을 하고 다시 이 돌파가 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면 홀딩이죠. 이 파동이 7,000원에서 무려 3만원까지 올라갔던 파동입니다. 그러니까 상승은 먹고 조정은 싹 피하고 다시 상승을 먹는 거죠. 자, 대우건설도 마찬가지죠. 자, 돌파를 하면서 매수를 하고 추세를 타고 가면 홀딩입니다. 자, 깨지고 나서 분할 매도를 하고 이 조정을 충분히 본 뒤에 다시 이 돌파의 시그널이 나오면 뭐라고요? 매수죠. 그럼 이렇게 유지선을 타고 끝까지 이 한 파동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깨지면 분할로 매도를 하고 이 대우건설 역시도 이게 8,000원에서 무려 4만원까지 올라간 파동이에요. 상승과 조정과 상승의 파동을 정확히 이 맥점 분봉에선 보여준다라는 거죠. 자, 정말 재밌는 거는 제가 이 16만 원일 때 30만 원이 간다고 올려드렸던 이 삼성전자도 이게 시총이 적은 종목이 아니잖아요. 무려 1,700조가 되는 종목도 보시다시피 돌파에 대한 흐름이 나오면 이 추세를 유지를 하고 정말로 30만 원에 온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16만 원일 때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말씀드린 거예요. 자, 정말 아쉬운 거는 제가 이 3개월 전에 대한전선을 잡아드릴 때 그때 이 가온전선도 제가 같이 잡아드렸는데 맥점 차트 이 세력 매집 종목이라고 해서 자, 맥점 코치 가온전선이라고 치면 다 나오죠. 자, 대한전선 이런 건 조회수가 잘 나오는데 또 이렇게 가온전선 또 죽어버리더라고요. 근데 이 가온전선이 제일 폭등한 거예요. 자, 보시면은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에서 밴드에 대한 이탈이 단 한 번도 없이 유지를 하면서 폭등을 하다가 이게 얼마까지 갔습니까? 자, 이게 바로 이 60만 원까지 간 겁니다. 자, 10만 원도 안 됐던 이 밴드 라인에서 이게 60만 원까지 폭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가 다 문자를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한미반도체, 제주반도체 전부 다 이 맥점 밴드 하단 라인에서 전부 다 제가 짚어드린 겁니다. 밴드를 타고 가는데 이런 종목들을 왜 파냐 이거죠. 자, 여전히 수많은 종목들이 이 맥점 밴드를 유지를 하면서 상승하는 종목이 많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 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위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자, 이 차트를 대입해서 현재 많은 분들과 함께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함께 하실 분들은 항상 열려 있으니까 이 아래의 번호로 맥점이라고 보내주시면 내일부터 당장 제 문자 종목들 받아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장 이야기를 더 해드리면은 지금 주식시장 보면은 엄청나게 이제 과열이 왔다 보니까 이제 끝물이 아닌가 불안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최근에 주변에 뭐 돈을 다 잃었다는 소리는 들리고 시장 역시도 상당한 이 변동성을 보이면서 지금 올라보다 보니까 다 팔고 도망쳐야 되나 고민이 되실 겁니다. 자, 결론부터 제가 좀 말씀드리면, 자, 물론 2000포인트에서부터 8000포인트 적게 오른 건 아닙니다. 즉 시장이 과열이 맞긴 맞다는 거죠. 하지만 이 8000포인트가 진짜 꼭지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연봉을 보시면 이 AI 버블은 이제 고작 3년 정도 지났을 뿐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아직 1년과 한 2년 정도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리고 현재 이 시장에 대한 위치를 자, 월봉으로 보면 1파와 2파와 현재는 3파를 지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한 차례 이 조정, 4파가 조정입니다. 조정 뒤에 앞으로 다가올 이 5파. 아직 이 5파가 남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꼭지는 현재와 같은 이 상승론자들과 현재 이 조정론자들이 팽팽할 때 발생하지 않습니다. 진짜 위험한 폭락장은 언제 오냐면 모든 사람들이 이 환희에 가득 차서 돈을 싸들고 올 때죠. 자, 과거 버블의 이 정점들을 기억하시나요? 자, 닷컴 버블 때 그리고 2021년도 유동성 장세에서 이제 끝물에 헤드라인이 어땠는지 보시면은 회사를 다니면 바보다. 대박나서 뭐 퇴사가 속출했다. 전통적인 기업 가치 분석은 끝났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등 그러니까 지금 안 사면 이 벼락거지가 된다는 뉴스들이 미디어를 엄청나게 도배를 했다는 거죠. 자, 시장의 마지막 개미들의 돈까지 싹 빨아들이기 위해서 온 세상의 뉴스가 이렇게 한이를 부추길 때 그때 꼭지이자 파산에 대한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어때요? 여전히 이 AI는 과열이다. 조심해라. 경기 침체가 온다라며 지금 이 공포를 지속적으로 심어주고 있죠. 원래 진짜 상승장은 이렇게 의심을 먹고 자라고 환희에 죽는다는 겁니다. 아직 진짜 환희와 뉴스는 시작도 안 했다는 거죠. 특히 시장이 가장 기대하고 있는 역대급 대여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스페이스X와 오픈 AI 같은 이런 대기업들 있죠. 이런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상장하는 이 IPO 카드가 아직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 끝물은 이
이런 대형 IPO가 성공하면서 시장에 대한 이 유동성의 환희가 정말로 이 정점을 찍은 뒤에 그때 이제 저는 찾아올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물론 말씀드린 대로 조심은 해야 됩니다. 상승부에 제가 말한 이 3파 이후에 4파 조정이 남아있다고 했죠. 상승부의 이 후반부인 만큼 하반기에는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나 뭐 긴축 우려나 뭐 이런 것들로 한 20%대까지의 조정은 빠질 수가 있어요. 자,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이 조정의 4파에서 고레버리지를 쓰면서 지금까지 본 돈을 다 털리고 파산을 하곤 하죠. 하지만 지금은 무서워서 도망칠 때가 아니라 이 하반기에 올 이 울퉁불퉁한 이 조정장을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철저히 자금 관리를 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때라는 겁니다. 지금 시장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정말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 맥정코치와 함께 하신다면 지금 이러한 제가 말한 이 5파동의 이 시나리오 안에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 맥정코치와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고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 더 돈이 되는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